자, 화법과 작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전학습 1회에 대한 화법과 작문입니다. 쉽다고 하면 쉬운 부분들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푸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연구소장 누구누구입니다. 소개. 스피드하게 가보죠. 소개. 여러분들은 평소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로 자아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요? 질문. 그리고 상호작용. 자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그럼 표현을 바꿔보죠. 그래서 그런 난이도 조절.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드러내나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을 알게 된 점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 적절한 수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아를 공유할 때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발화의 이유가 되겠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아의 공유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방식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 그래서 정의가 나왔죠. 정의라기보다는 소재. 일단 소재. 이 방법을 개발한 조지프 루브의 해리 잉엄의 이름을 따 붙인 명칭입니다. 유래.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자료 제시가 세상 중요합니다. 이거 왜 썼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혜리의 창은 한자 밭전처럼 큰 사각형 하나가 열십자 모양의 선에 의해 작은 사각형 4개로 나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문 비슷하지요? 라고 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조혜리의 창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작은 사각형의 크기는 모두 같게 된 이 화면과 달리 사람에 따라 사각형 4개의 상대적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지가 좀 있으면 좋은데 애초에 이제 보기에 이런 것들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미 제시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어디 가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억. 이거 왜 썼냐? 결국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게 거슬리는 거죠. 최초에 개발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미 예측하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조혜리의 창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늠해보는 방법 중에서도 비교적 소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사소통을 가늠하는 방법. 설명을 들으면서 각자 그려보세요. 우선 정사각형 그리고 뭐하고 적습니다. 뭐하고 적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시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제 뭐야? 이게 이제 일반. 기억이 일반이었다면 니은은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얘가 이제 기본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청중에 진단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을 활용하였다.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조금 이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됐다.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죠. 이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얼마나 경청하는가에 대해서 9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주고 위쪽과의 변이에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눈금에 적음을 찍습니다. 예컨대 저는 잘 듣는 편이니 7점을 주고 7에 점을 찍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내가 평소에 나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왼쪽 세로변에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눈금을 찍습니다. 나는 표현도 잘하니까 7점을 하죠. 이제 가로변의 점에서 출발하여 평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르세요. 그러면 조혜리의 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개인 이 발화자의 그죠? 발화자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러면 조혜리의 창이 만들어집니다. 저의 조혜리 창이죠.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각형 중에서는 열린 영역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에 대한 정보가 속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상단은 이제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뭐 시험지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하는 중에 중요하겠죠. 여기가 이제 열린 영역. 그리고 오른쪽 상단이 가려진 영역. 그죠? 왼쪽 하단에는 숨겨진 영역.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알 수 없는 영역. 이거 준비해야죠. 일반적으로 열린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넓은 사람이 의사소통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언의 창에서 4개의 영역 중 열린 영역이 가장 넓은지를 바라보죠. 물론 영역이 너무나 넓어서 숨겨진 영역이나 가려진 영역이 거의 없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이 넓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다만 긍정적 자아 개념과 완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이고 완만한 대인 관계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35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거를 찍었을 때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표현을 달리해 다시 질문하고 있다. 네, 왜요? 끝났어요. 왜? 여기서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한번 읽었을 때의 납득이 왜 이거를 1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요 뭐예요? 전부 다 암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화작이 암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2번, 3번, 4번, 5번에 등장하는 배경지식, 상반된 내용, 의문해소, 사전적 의미, 자신의 경험담,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요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에서 나왔을 때 내가 빨간색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치, 경험담, 사전적 의미, 정의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면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더 읽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요. 이거를 이제 매주 하나씩 하나 쌓아가다 보면요. 훨씬 더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1번과 2번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걸 한 거는 이제 뭐예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진단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발 진짜 이거 거의 무조건인데 어떤 자료가 등장하면 이 자료는 왜 보여줬나에 대한 이야기로 납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35번이 있었네. 이것도 풀고 가죠. 네. 자료 2는 청중 각자의 조회를 그려보기 위한 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이 아니라 이제 니은을 활용한 것이고요. 자료 3은 대임과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회리의 창 아니었죠? 여기 디귿에서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역인 거고 여기가 원만한 편이죠. 여기가 넓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에서 활용한 게 아니라 디귿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은 완성된 조화리를 창을 보여서 자기 자신 거였죠.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네요. 36번 자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효과.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 요 앞부분이 있었고요. 조혜리 창의 용도 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명칭의 유래 이미 우리는 아까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됐겠죠. 그 다음 조혜리 대한 개념 이것도 앞에서 그 4가지로 나눴었던 거고요. 열린 영역이 넓은 사람의 사례 이거는 등장하지 않았죠. 사례 같은 경우도 있을 때 반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진짜 쉽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월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 심고 당근 심고 여기에 했고 여기 했고 이 2가지를 비교하면서 등장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정도 나오면 되게 쉬운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읽으면서 잘 나누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조혜리의 창 이제 비판적 읽기네요. 능동적 읽기기도 하고요. 조혜리의 창 외에 의사소통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체크. 맞고요. 조혜리의 창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의구심, 의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앞부분은 조금 애매하고 조아리의 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게 일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추측을 했는데 창 스피어인 줄 알았는데 윈도우였다. 너무나 괜찮은 얘기가 되겠고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한 추론 과정을 거쳐 강연 내용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됐구나. 이 상태에서 가로변의 점수만 높으면 4개의 영역 중 열린 영역이 가장 넓어질 테니 이 점을 유의해서 의사소통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론을 거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했다.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세모 강연에 제시된 자기의 정보를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한다. 여기 있네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배경 지식과의 연관은요 거의 매번 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미지 자체는 다 괜찮았는데 디테일을 좀 볼까요? 답은 사실 4번인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얍삽하게 나면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네요. 타당한 추론 과정이었나? 까지도 이제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나는 세로변 4점. 세로변이 아까 그림 어디였어? 여기를 적용하면 되겠죠. 세로변이 4점이고 그리고 가로변이 6점이구나.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열린 부분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가로변의 점수만 더 높이면 4개의 영역 중 열린 영역이 넓어질 테니 자, 가로변을 논립하는 건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넓혀도 되고 이쪽을 넓혀도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넓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잘못됐네요. 이쪽을 넓히면 이쪽이 더 넓어지죠. 지금 이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넓혀야 이쪽이 넓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타달한 추론 과정이 아니라 세로축을 옮겨 써야 된다. 이런 구조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봐야 된다. 좀 난이도가 있네요.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우리 학생자치회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잖아. 그런데 행사에 대한 신입생의 만족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그 이유가 문제일까? 설명회 하고요. 하지만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죠.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작년 우리가 신입생이었을 때를 생각해봐.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가 주로 규정 설명처럼 단편적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게 문제점. 이유죠. 이유. 맞아. 한 달만 지나도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중학교와 달라진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 보여줍니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달라진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50분으로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거 말이지. 의견 제안. 그런 안내도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한 건 그런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야. 반박이겠죠. 동의 플러스 반박. 고등학교 생활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조언들 이런 거를 생각했어. 플러스 추가 제시. 좋은 생각이야.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동의해. 그럼 신입생들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벌써 학생 1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오프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작,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리고 이것도 말해보자. 이제 그 제안을 해주고 있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치르는 일이 부담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성공적인 수행평가 경험당 특강은 어때? 의견 제시. 정말 공감돼. 이런 것들 동의하고 있죠. 패턴이 이런 거거든요. 동의. 우리 1학년 때의 경험을 살려 교과마다 어떤 수행평가가 있었고 어떤 준비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미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의응답하면 더 도움이 될 거야. 동의죠. 맞아. 그리고 우리는 학교마다 모든별 토론과 발표를 하는 게 특색인 학교잖아. 신입생들은 관심이 많을 테니 이 모든별 토론과 발표를 안내해주자. 이 제시2.
그건 우리도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가 안내하면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반박. 혹은 이제 문제 있을 수 있는 문제. 그거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맞아, 선생님의 안내가 더 정확할 것 같아. 개선. 그리고 설명에서 가장 좋은 반응이 좋은 일정은 학교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소개하는 학교 탐방이잖아. 이것은 운영하는 게 좋은 거지. 이제 다른 기존 과정. 그러면 좋겠어. 다만 올해는 설명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 작년에는 설명회 첫 순서로 운영하다 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 그리고 2학년 1명이 신입생 20명을 인솔했는데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자는 인견에 나도 찬성해. 그런데 설명회가 토요일에 그것도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신입생을 인솔할 2학년 학생을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참여하는 신입생 수에 따라 섭외 의견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 그러니 인솔할 인원이 많은 문제는 섭외된 2학년의 학생 수가 참가 신청한 학생 수가 정해진 뒤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유동적 반응 나중에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학교 탐방 일정이 마지막 순서로 바꿨으면 했어. 혹시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궁금한 점을 적게 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또 의견 제시. 개 많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한 대로 올해 설명회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에 다시 제안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할 얘기, 다음 주 할 것. 그리고 내용 정리는 네가 맡아줄 수 있어? 부탁. 내가 가져갈게. 통과하면 초고를 만들고 안내문을 만들자.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안내문을 만들게 되죠. 땡땡자치회에서는 신입생 여러분들 대상으로 내리사랑 학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의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행평가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죠. 이제 적용됐죠. 아울러 우리 학교의 특성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해 도움이 될 것 특강도 진행될 것입니다. 적용됐고요. 많은 관심 만관부. 그 다음에 일시 장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개회사, 행사 안내, 자랑거리, 수행평가 경험담, 방법, 탐방. 네, 괜찮네요. 그대로. 그다음에 QR코드 이거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학교 탐방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보죠. 그러니까 저런 거 보기 전에 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안 되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니? 라고 이제 물어봐 준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맞니? 그게 아니었기는 했죠. 아니었기는 해서 이제 틀린 얘기지만 바로 의도는 맞았고요. 니은 보죠. 고등학교는 이런 걸 생각했어. 그래서 보다 구체화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발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귿 무엇인지 말아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고 있죠. 그래 그럼 뭐가 있을까? 너무나 괜찮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리얼 성공적인 수행평가 특강은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의견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대안책이 아니라 그냥 의견 제시죠. 의견 제시. 하지만 보완책도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예상되는 문제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문제 답은 쉽지만 이 1, 2, 3, 5번에 대한 리터럴한 글자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이 글의 포인트일 것 같네요. 40번 A를 정리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의 일부입니다. A는 이거겠네요. 오늘 친구들과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만족도가 한마다 낮은 것이었어. 이미 알고 있었어. 단편적이어서 문제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편성을 하고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운영하자고 했고 재논의해야 되고 만들어야겠다. 네, 아까 전에 썼던 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명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방향성 맞네요. 틀렸고요.
설명과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가와 일치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안내가 신입생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지. 이것도 틀립니다. 왜냐면요. 단편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이었죠. 한 달만 지나도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가 문제였죠. 그래서 인지했다, 인지하지 않았다의 결로 보더라도 네, 너무 단편적이어서 문제지 이미 알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새롭게 실시한 활동을 가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아니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걸로 보이고요. 설명회에 대한 탐방의 실시 순서를 가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첫 순서였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여기 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의견 찬성해. 마지막이니 첫 번째인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글감만 잘 읽어보시면 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한 역시도 네, 설명회까지 얘기해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에 언급된 내용 중에 이제 나에게서 달라진 것은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는 문제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선생님이 담당할 특강 주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은 뭘 해줘야 될까? 여기 모든 별 토론과 발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 네 여기 있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괜찮고 재학생이 담당할 특강 주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경험당 특강 재학생.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거, 토론 발표를 잘하는 거 여기 잘 나눠주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학교 설명회가 열리는 요일. 어딨어? 네, 토요일 여기도 나에서 달라지는 거군요. 나까지 확인을 하시면 네, 토요일 그대로 되고 있죠. 이 작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설명회 신청자가 설문을 제출하는 방식 네, 질문함에 넣자였는데 네, 여기서 어디였을까? 네,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우리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적게 하여서 네, 이쪽이겠네요. 여기 포인트는 여긴데 이건데 여기서는 시작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느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OX에 대한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거 역시도 달라지지 않겠죠. 42 보죠. A의 초고입니다.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땡땡고 학생 자치회에서는 내리사랑 학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하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수업 방식에 대한 도움이 될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1번 학교 설명회의 특색을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요. 학교 설명회 일정 중 강조하고 싶은 일정을 부각하는 문구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요. 학교 설명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열리는지를 드러내는 문구를 추가하면 어떨까? 뭐 내리사랑 정도. 근데 이것도 조금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 제가 잘못 읽고 있었네요. 저 봐봐요. 이런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보기는 A의 초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보기가 A로 갔구나라는 뉘앙스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저 여기서 비유적인 거 찾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유적인 표현 있나? 비유 없음. 비유 없음. 그 다음에 부각하는 문구가 있나?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들르느냐. 여기가 추가됐네요. 여기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이게 화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빠르게 OX를 체크하는 방법들이 좀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최하는 이유 네, 이것도 괜찮고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매에 비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딱히 필요한 개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보죠.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선수 대표 땡땡땡입니다. 소개.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또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행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태권도인으로서 기념행사에게 연설하게 된 점 무척 영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기록하시는지요? 그래서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체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감 유도인 거거든요. 남북한 선수들의 공동 입장으로 전 세계 한반도의 평화 정신을 알린 올림픽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개최된 대회라 훗날 텔레비전으로 보았지만 감동만큼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네요. 무엇보다 시드니의 올림픽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치러진 첫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0년 세계 태권도 연맹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태권도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대표되는 운동인 국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3월 30일 오늘이 태권도 국기 지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태권도 국기 지정은 세계인에게 우리나라 무예와 그 정신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 얘기하고 있네요. 태권도가 된 거. 하지만 태권도가 지닌 의미와 가치에 비해 대중의 관심은 낮은 편입니다. 문제제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잠시 접하거나 군대에서 잠깐 익히는 무예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외국 무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실정이죠. 주짓수, 킥복싱과 같은 외국 무예나 이중격투기는 생활 스포츠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대중적인 무예나 스포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제기죠. 우리 거 아니고 왜 자꾸 이제 서양 거 좋아하냐. 존경하는 여러분,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했다고 해서 태권도가 저절로 국민생활 스포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시민들이 언제든 태권도를 쉽고 즐겁게 익힐 수 있도록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요. 또한 올림픽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전통무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저희 태권도 역시 변화하는 시대와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태권도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현재보다 태권도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 국민적 관심과 태권도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태권도인의 앞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빛날 것입니다. 이거 뭐 해야 되는 일이네요.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이걸 나눴죠. 그래서 정부 계열들, 그 다음에 일반인 계열들, 그죠? 태권도인 계열들.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나눠줬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문제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입니다. 태권도가 매력적인 국가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위한 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와 그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태권도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무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다짐 정도네요. 제 글을 읽고 있으실 여러분들께서도 태권도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당부 정도네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두 번째 문단에 태권도에 관련된 주요 사건 말했는데 유형별 분류는 없었고요. 두 번째 태권도 국기 지정의 의미를 문답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아래쪽인데 이게 여기거든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의미거든요. 근데 질문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쪽에서 나왔거든요. 흥미유발에서 썼지 국가 지정의 의미를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문제점과 관심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문제점 끝났죠? 근데 네 번째 1, 2, 3 여기가 4네요. 4 그죠? 여기가 3이고 3문단에서는 문제점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결 방식은 이제 4로 가야겠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시간 순서로 제시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중요했네요. 네, 그래서 정부, 일반인, 태권도인 이렇게 계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한했다. 주체별로 분류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다음 소개된 이력입니다. 설득력을 높았다고 했을 때 추론했다. 청소년 대표 선수, 네, 우승자, 네, 선정 이런 것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태권도인이잖아요. 태권도와 가까웠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설득력이 있는 거겠죠. 당연한 말들인 거고 이거는 뭐 전문성과 이 공신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라 어이가 없네요. 그냥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주는 문제 정도네요. 그 다음 초고 전이네요. 행사 관계자가 학생에게 보낸 전자우편입니다. 전이에요. 전. 초고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점검했을 때 그러니까 초고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연성문은 낭독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 겁니다. 모두 애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돼서 인상 깊은 기억 그리고 매력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 스포츠가 요구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연설 시작할 때 연설 대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인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추가하자. 일반 시민 볼까요? 또래 학생 여러분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 없네요. 그래서 여기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을 추가하는 건 합리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연설 대상의 태권도에 관심과 애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연설 대상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처럼 언급한 부분들을 삭제합니다.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닌데 나는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괜찮은 거 맞고요. 연설문에 언급한 것을 요청받은 내용 중 태권도의 매력을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 태권도에 대한 매력 그렇네요. 없네요. 하면은 뭐가 더 좋냐 왜 저 무에타이보다 뭐 더가 좋나 없기 때문에 추가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태권도가 국민 스포츠가 되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로 초점화되지 않았으므로 태권도인 이거는 초점화되면 안 되죠. 다양해야 되는데 이거 삭제하면 안 되죠. 왜냐면 더 다양해져야 되죠.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독자 이게 이상해야죠. 여기 있는 게 이 글을 읽고 있을 이거 이상하죠. 듣고 있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 파트는 언급할 부분들은 많이 없네요. 그냥 유형적인 부분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제가 잡혀드리는 이런 부분들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체크하고 갖고 가고 려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